자, 지난 시간에는 ARP 패킷을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서 해킹 목표 컴퓨터에 맥 주소를 받아오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메인 클래스에 관련된 변수들을 선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public static byte라고 해서 자신의 IP를 담을 공간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sender IP를 이렇게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arget IP를 정해 줄게요. 해커 자신의 IP, 그 다음에 sender IP, target IP를 이렇게 하나씩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맥 주소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자, sender 맥 또한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062의 맥 주소 또한 넣어줄게요. 타겟 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널값을 넣어줍니다. 즉 센더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타겟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라우터를 지칭합니다.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피해자는 네이버나 다음 등의 IP 패킷을 보냄으로써 접속을 할 거고요. 라우터, 즉 타겟을 거쳐서 패킷이 전송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해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센더가 패킷을 자기 자신한테 보냄으로써 패킷을 감청하기를 바라겠죠. 그리고 이제 모델에 한 개의 클래스를 더 추가해 줄게요. 바로 util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이제 우리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추가적인 모듈들을 정의해주는 하나의 클래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util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public static string이라고 해서 어떠한 문자열을 반환하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줄게요. 함수 이름은 byte to string이에요. 즉 바이트 배열의 형태를 문자열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메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일전에 예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것과 비슷한 메소드를 만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스트링 빌더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엔 이렇게 이 스트링 빌더를 실제 문자열 형태로 반환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i는 0을 만든 다음에 맥의 변수로 들어온 이 바이트 배열을 하나씩 방문하면서 이 문자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append라고 해서 string.format을 넣어줌으로써 이런 식으로 FF와 AND 연산을 수행해서 하나씩 바이트를 우리가 읽기 편한 형태로 바이트 스트림 형태로 출력하도록 만들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도 총 16개만큼만 출력을 한 다음에 줄바꿈을 해서 다음 줄로 넘어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또한 이제 이런 식으로 총 16개의 바이트를 출력하고 한 줄 내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문자열을 하나 반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작업해주면은 성공적으로 간단하게 바이트 배열을 우리가 보기 좋은 형태인 문자열 형태로 반환해서 바꾸어서 반환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view.fxml 파일을 수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먼저 너비를 750만큼 늘려줄 거예요. 오른쪽에 어떠한 버튼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고요. 이 리스트 뷰 같은 경우는 너무 높이가 작은 것 같아서 한 86 정도로 키워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위치를 조금 내려줄게요. 112 정도로 조금 내려주시고 그 다음 텍스트 에어리아 또한 마찬가지로 조금 Y축을 내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라벨을 추가해 줄 건데요. 이 라벨이라는 것은 이제 사용자가 어떤 걸 입력할 수 있도록 표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X축의 위치는 486이고 Y축의 위치는 414 정도로 거의 위쪽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말로는 myIP라고 해서 IP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라벨을 하나 씌워주고 그 다음 이렇게 폰트를 넣어서 글자의 크기를 15 정도로 맞춰줄게요. 그 다음 이제 내려와서 그 다음 이제 라벨 태그로 감쌀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는 하나의 라벨을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더 편하겠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위치만 바꿔주는 거예요. Y 좌표를 44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sender IP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즉 우리가 목표로 삼는 해킹의 대상으로 삼는 그 sender의 IP 주소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 이걸 또 복사해서 아래쪽에는 target IP를 넣어 줄게요. 062의 IP 주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75를 넣어 줌으로써 만들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실제로 이런 IP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 줘야 돼요. 텍스트 필드라고 해서 이제 먼저 ID 값을 넣어 주고요. 차례대로 myIP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layout X, 즉 X 좌표 같은 경우는 562에 위치하도록 하고 Y는 가장 위쪽에 이렇게 12로 맞춰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의 높이는 23 그리고
너비는 이런 식으로 175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워닝이 뜨는데요. 워닝이란 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시면은 컨트롤러에 myIP라는 이름의 변수가 없다고 이렇게 출력해주는 건데요. 당연히 아직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워닝이 뜨긴 하는데 사실상 나중에 만들어주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시 복사를 해서 나중에 만들어주면 다시 이렇게 오류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붙여넣기를 해서 똑같이 sender IP와 타겟 IP까지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위치는 바꿔줘야겠죠? 44와 76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고요. 이제 아래쪽에 하나의 버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버튼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복사해서 넣어줄게요. 위에 만들었던 거 있죠?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넣어주고 이제 아이디는 좀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맥 주소를 얻는 버튼이기 때문에 get mac 버튼이라고 한번 아이디 값을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같은 경우는 get mac action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바꿔줘야겠죠? 654,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110이라고 고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내버려 두시고 안에 적히는 글자는 이렇게 바꿔줄게요. 스타트라고 이렇게 글자를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간단하게 우리의 프로젝트 전체 뷰가 완성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컨트롤러로 가서 각각의 변수들을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이 픽 버튼 아래쪽에 마찬가지 fxml이라고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서 myIP라고 넣어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차례대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텍스트 필드 한 다음에 그 다음 sender IP였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062의 IP, 즉 타겟 IP 또한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버튼 또한 만들어줘야겠죠. 버튼의 이름은 get mac 버튼이라고 지었었어요.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Ctrl Shift O를 눌러서 전부 다 추가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렇게 추가한 이후에 다시 뷰로 가서 뷰 또한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보시면 이제 컨트롤러 다 임포트 했고요. 레이아웃 다 임포트 했고 임포트 안 한 게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폰트 같은 경우도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서 텍스트라고 바꿔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 임포트를 해주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러로 이동해서 이제 한번 실제로 다른 사용자의 맥 주소를 가져오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public void get mac ac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준과 동시에 이 뷰 파일에서는 오류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오류가 사라지고 성공적으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번 이제 여기에서 테스트해보는 목적으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성공적으로 디자인이 참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장치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제 어떠한 걸 입력해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실제로 ARP 스피핑 공격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컨트롤러로 간 다음에 이제 이 버튼 눌렀을 때, 즉 스타트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맥 주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먼저 픽 버튼이 디스에이블 상태가 아니라면, 즉 아직 어떠한 장치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죠. 네트워크 장치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 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리턴을 해서 바로 이 함수를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이제 ARP 한 다음에 하나의 ARP 클래스를 이렇게 객체로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바로 여기서 만든 ARP는 이제 우리가 만든 하나의 라이브러리죠. 이렇게 ARP라고 하나 정의한 게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하나의 이더넷 객체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이더넷이라고 해서 객체를 만들어 주고 이제 피캡 헤더라는 것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피캡을 이용해서 하나의 캡처된 패킷의 헤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객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JBuffer라는 것도 이용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바이트 버퍼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버퍼를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난번에 실습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데요. 아이디 값 또한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렇게 매핑된 어떠한 값을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전부 다 Ctrl Shift O를 해서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값들을 이용해서 맥 주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먼저 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제 오류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텍스트 에어리아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IP 주소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제 여기에는 IP 주소를 세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익셉션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이 안에서 한번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main.mac에는 현재 자신이 선택한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정보를 이렇게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이제 myIP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즉 프로그램 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그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Ctrl Shift O를 눌러주시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getText라고 해서 이렇게 텍스트 필드, 즉 사용자가 자신의 IP를 입력할 수 있는 이 텍스트 필드에서 현재 그 필드에 적힌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어드레스 형태로, 즉 IP 주소 형태로 가져와서 myIP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이걸 다 복사해서 sender IP와 target IP 또한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되겠죠. sender IP, target IP 다 넣어준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그대로 다 이렇게 프로그램 전체에서 사용되는 메인에 정의된 이 myIP부터 sender IP, target IP 같은 것들을 다 실제로 값들을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다시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어서 코딩을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IP 주소가 잘못되어서 오류가 발생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한 이후에 리턴을 시키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말이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아무거나 막 입력한 다음에 누르게 되면은 먼저 네트워크 장치가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잘못됐다고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튼을 그냥 누르게 되면은 반응이 없다던가 아니면 잘못된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IP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정말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존재할 법한 IP 주소를 넣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오류도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한번 다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지금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장치 활성화되었다는 메시지 출력 이후에 출바꿈을 해줘가지고 더욱더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다시 내려와서 이제 각각의 IP 주소를 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도록 이렇게 disable을 true로 설정함으로써 더 이상 사용자가 수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sender IP 또한 마찬가지고 target IP 또한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자, 전부 다 get make 버튼까지 이제 다 모든 버튼을 다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ARP 변수를 초기화해줄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ARP에서 현재 지금 피해자의 맥 주소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make ARP request 패킷을 만들어줘야겠죠. 즉 다른 사용자의 맥 주소를 얻어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 패킷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myIP를 넣고 target IP를 넣어서 실제로 이렇게 ARP 리퀘스트 패킷을 만들어 주신 뒤에 그 다음 이제 버퍼라고 해서 바이트 버퍼에 현재 ARP 패킷의 내용을 담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버퍼에 담긴 내용을 실제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main.pcap.send 패킷이라고 해서 실제로 패킷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그 오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성공적으로 ARP 리퀘스트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이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면 되겠죠. 타겟에게 ARP 리퀘스트를 보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기가 보낸 내용 또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보낸 바이트 배열을 이렇게 util.byte toString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줄바꿈 넣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실제로 ARP 리퀘스트 패킷을 전송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타겟의 맥 주소를 알아오는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 부분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았으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리퀘스트 패킷을 보낸 뒤에 건너온 즉 ARP 리플라이를 받아서 거기에서 맥 주소를 추출한 뒤에 이제 타겟의 맥 주소와 그 샌더의 맥 주소를 알아오는 것까지 한번 작업을 해보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엔 이렇게 간단하게 어떠한 상대방의 맥 주소를 알아오기 위해서 ARP 리퀘스트 패킷을 보내는 것까지 한번 작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맥 주소를 받아오는 것까지 한번 구현해보겠습니다.